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리플 XRP 판결 어제 보셨죠 여러분들? 한때 91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어제 아침 9시 업비트 거래량을 좀 봤거든요. 근데 그때가 조정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떡상을 하느냐, 둘 중 하나였는데 역시나 조정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조정들은 굉장히 그 구간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조정 이시 항상 상승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8월 5일 628원까지 빠졌던 XRP가 91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가 SEC 20억 달러 중 6% 정도만 인정을 해서 1억 2,500만 달러 판결을 내렸죠. 거래소에 있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진 않았죠. 어제 제가 영상에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나올 줄 모르고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썸네일을 썼었는데, 어쨌든 암울했던 우울했던 3년여 동안의 재판, 그런데 저는 써야 되니까, 쓸 거니까, 사용을 해야 되니까 가장 떳떳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죠. 제 말이 맞았죠. 어쨌든 아직 가격 상승은 크게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사람들은 이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겠죠. 특히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던 돈들이 이제 조금씩 삐져나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그에 합당한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하죠. 그거는 요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드라마틱하게도 소송 발표가 있기 전 해리스 발표가 있었죠. 민주당 대선 후보 암호화폐 캠페인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해리스 캠프에서 만나려고 하는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 중에 리플이 끼어 있다. 어쨌든 현 정부, 권력을 쥐고 있는 정부는 시나리오가 가능하죠. 전략 전술을 넘어서 어느 정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민주당 정부의 전략을 충분히 꿰차고 그 전략을 넘어서는 또 다른 전략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민주당 전략에 공화당 트럼프가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리스가 친암호화폐적 데이터를 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충분히 해리스는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칠 것이다. 미국민의 5천만 명이 홀드하고 있는 암호화폐를 이제는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조금씩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정책이 바뀔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름하여 크립토 오브 해리스, 해리스의 암호화폐 정책 캠페인은 이미 시작되었다. 해리스의 암호화폐 정책이 시작됐다면 어쨌든 미국발 메이드 인 USA 코인 중에 하나를 눈여겨보고 있겠죠. 그리고 아나리사 토레스 판사는 1억 2,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참 재밌죠? 뭔가 착착 맞아 떨어지는 것 같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리스 캠프에 참여를 하고 있는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고문 두 분이 해리스 캠프에 합류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전직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리플과 바이낸스에서 일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대충 또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어떤 정책들을 펼칠 건지, 왜 그녀가 리플랩스를 만나려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비트코인 XRP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했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볼 건지, 트럼프는 막무가내로 저렇게 후원금을 잘 주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의 지령에 의해서 그냥 비트코인을 갖고 있어라, 홀드하라, 심지어 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마저 팔지 못하게 하지만, 분명 해리스는 다를 거다. 충분히 타당성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더 치밀하게, 더 근본적으로 암호화폐를, 비트코인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움직이겠죠. 그 중심에 어쨌든 저는 리플 XRP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건 제가 두어 번 정도 이야기 드렸지만, 깨끗해진, 떳떳해진 리플랩스의 브레딩 알링하우스와 이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해리스의 악수하는, 대화하는
사진 한 장이 굉장히 필요하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큰 가격 상승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거리, 문제거리 하나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죠? 참 그 쇼부도 잘 본 것 같아요. 아나레사 토레스 판사가 SEC는 20억 달러를 요구를 했고 리플랩스는 1000만 달러 이상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예측하기에는 3억 달러에서 4억 달러 정도 예측을 했는데 참 후하게 아나리사 토레스 판사가 리플 손을 들어준 것 같아요. 1억 2,500만 달러면 충분히 돈 많은 분이니까, 돈 많은 회사니까 낼 수 있겠죠. 또 다른 항소라든가 시간이 더 지연되는 전술 전략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리플랩스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트를 좀 보면 제가 한번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884원을 뚫어야 이제 1달러까지 갈 수 있겠죠. 가장 큰 관건이 884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녹색 선이 200일선이에요. 그리고 밑에 노란색 선이 51선. 자, 그러면 차트의 흐름상 51선이 약간 상승을 하고 그리고 200일선과 맞닥뜨릴 수 있겠죠. 골크, 황금, 십자가, 골든크로스. 그 시기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를 무시하지 마라고 했던 브래드 갈링하우스와의 만남, 악수, 화상회의, 사진 한 장, 그 이벤트가 있는 날 골크가 생성이 되지 않을까. 자, 그러면 884원을 뚫고 바로 1달러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달러 곧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과감하게 충분히 수익 보셨으니까 던지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던지세요. 어쨌든 리플을 갖고 있지 않다거나 리플을 되게 찍었던 분들에게는 약간 XRP를 다르게 보는 관점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분들은 그럴 겁니다. 아마 다시 또 빠질 거야, 다시 또 하락할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발 그 마음 변치 마시고 XRP는 쓰레기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가 원하는 곳까지 XRP가 갈 수 있습니다. 괜히 어중이 떠중이 인양반 전양반 XRP를 가지려고 한다면 더 큰 가격 상승은 없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불타기 하지 마세요. 7자까지는 제가 괜찮다고 했죠. 괜히 8자, 9자 1달러 됐다고 더 태우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더 해가 됩니다. 자, 어쨌든 비트코인, 이더리움, 메이저 알트코인에 들어갔던 시총이 높은 코인들에 들어갔던 돈들이 삐져나와서 이제 XRP로 가장 떳떳해진 놈으로, 똑똑한 놈으로 스마트하게 깜찍하게 살벌 앙증맞게 그 돈들이 XRP로 이동할 겁니다. 자, 지켜보시자고요. 어쨌든 하나의 커다란 산을 넘은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장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XRP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역풍이 많았죠. 풍파가 많았죠. 우여곡절이 많았고 또 굉장히 사람들을 지치게 했죠. 힘들게 했죠. 어쨌든 제가 XRP를 바라보는 관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는 달리 집을 바꾼다거나 차를 바꾼다는 도구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도구, 인생을 바꾸는 도구로 보시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팩트는 XRP를 둘러싼 수많은 음모론들,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금융 세력들의 움직임, 인생을 바꾸는 도구가 그렇게 쉽진 않겠죠. 그래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힘들어했고 그 힘든 과정 중에 제가 그 옆에서 여러분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렸다면, 꿈을 갖게 했다면, 용기를 갖게 했다면 저로서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9월 4일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 리플랩스의 초대를 받아서 어쨌든 가는데 리플랩스에서 요구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참 제가 리플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를 좀 알 수 있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 문구 내용이 뭐였냐면 왜 암호화폐 방송을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답변 내용 중에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 문장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관점이라든가 생각을 바꾸고 싶었다. 알리고 싶었다. 그게 제가 리플랩스에서 요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에 가게 되면 지금 리플랩스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리플랩스 관계자들과의 미팅, 그리고 이제 비전,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기술적 데이터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물론 이제 식사도 준비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좀 저로서는 단지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했을 뿐인데, 단지 세상이 돌아가는 트렌드를 비트코인 백서를 보면서 읽었을 뿐인데, 그리고 그렇게 읽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보다 보니까 XRP가 보여서 XRP에 대한 이야기를 단순하게 심플하게, 제가 유식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무식한 언어로, 그 언어들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웠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경제학 박사도 아니고 유명한 인플루언서도 아니지만 단지 여러분들보다 비트코인 백서를 좀 더 빨리 봤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그 내용을 견주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다 보니까 지금 시대의 트렌드를 만드는구나, 그 비트코인 백서가. 그런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네요. 자, 가격은 그렇게 상승하진 않았지만, 완벽하게 소송이 끝나진 않았지만 충분히 계속해서 XRP는 저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데이터들과 정책 위반자들의 정책 결정이 가장 큰 상승을 하게 하는, 투덜만 할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불금이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든 제 입장에서든 골칫거리 하나가 그나마 해소가 됐으니까 퇴근 후에 소주 한잔 하시고, 잠은 항상 집에서 자시고 즐거운 주말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TV는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영위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